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인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외에도 소화불량이라든가 속쓰림, 변비, 복통, 설사, 또 심혈관 질환, 또 뭐 대장암이라든가 암 관련해서도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에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지병원의 이성원 내과 과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질병입니까? 예. 대상포진이란 수두를 유발하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의 한쪽 측면에 통증과 함께 발진과 스포들이 띠 모양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어릴 때 수두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치료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속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재활성화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수두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치료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재발되는 것이 대상포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좀 더 원인이 그러면 뭡니까? 대상포진의 원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전에 이제 과거 수두 병력,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수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예방 접종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향후에 대상포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수두에 걸리거나 수두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신경절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일생 동안 잠복을 하게 되는데 면역 기능의 저하로 세포 면역 체계가 변화되면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러면은 어렸을 때 수두를 알았다면 거의 다 알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은 많이 알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두를 앓게 되면은 그 수두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지는 않고 이것이 이제 피부 밑에 있는 이제 신경을 따라서 아래로 침투를 하고 그게 이제 신경절에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잠복 상태로 거의 뭐 평생 동안 있는 분들도 있고 평생 동안 있는 분들 중에 질환이 또 발생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역 체계가 이상이 있거나 떨어지면 이제 재활성화되면서 대상포진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거의 모든 사람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릴 때 이제 수두를 앓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수두 예방 접종을 하게 되므로 대부분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드물게 성인기까지 수두 병력도 없고 예방 접종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나중에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대상포진의 유병률은 어떻습니까? 대상포진의 유병률은 일생 동안 이제 한 번이라도 발병할 가능성은 한 20에서 30%로 보고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이제 발생률이 급속하게 상승을 해서 85세에는 평생 발생률이 한 50%, 2명 중에 1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이제 가장 큰 위험 인자는 이제 나이, 고령입니다. 그 외에 이제 골수 이식을 받으셨거나 암 환자분, 항암제나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면역 억제자에서 발생할 수 있고 여성에서 남성보다 조금 더 이제 호발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더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85세의 발생률, 평생 발생률이 50% 정도라고 보면 이것도 뭐 노인성 질환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50세가 넘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발생률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50세 이후부터 그러면서부터 이제 점점 더 연세가 많아질수록 이제 발생률이 이제 높아집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대상포진 증상이라든가 또 원인이라든가 치료라든가 궁금증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도 내과 질환 관련해서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고지혈증, 만성 질환, 소화불량, 고혈압, 역류성 식도염 등 모두 좋습니다. 내과 질환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라든가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포진. 그렇다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또 골치 썩는 일이 있고 그럼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와 과로도 그럼 대상포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원인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특별한 이제 기저질환이 없는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대상포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심혈관 질환이요. 심혈관 질환? 네. 예. 가슴이 막 뛰고, 어지럽고, 쓰러질라 했는데, 심혈관 질환하고 좀 연관이 돼 있을까요? 어머님이 그러신 건가요? 예. 그러면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머님 말씀하신 거 봐서는 이제 혹시 빨리 뛰면서 이렇게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시다 그러면 혹시는 이제 부정맥 같은 거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만약 그게 이제 심하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병원에 오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심혈관 질환하고 대상포진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직접적인 거는 아닌데 대상포진을 이제 앓고 나서 생기는 이제 합병증 중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물론 많이 드셔서 생기거나 그러면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 자체가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이 발생을 하면 치료를 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혈액순환 그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됐나 보죠, 그게? 혈액순환, 직접적인 거는 아닌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혈액순환이 너무 안 좋아서 몸의 기능이 떨어졌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겠죠. 눈이 막 나온다고 그랬더라고요. 눈이 막 튀어나오는데. 네네. 눈이 튀어나오는데 왜 대상포진이야? 그랬더니 대상포진이래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머님이 무슨 피부 질환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피부 질환은 피부 질환이 없으시다고요? 예. 글쎄요. 피부 질환보다는 좀 뭐랄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어루래기 같은 거 막 나고. 두드러기? 어루러기요? 어루러기도 그렇고 두드러기도 그렇고 막 나요. 어머니 근데 이제 대상포진은 피부 질환이 있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없는 경우는 이제 다른 질환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희 보통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튀어나오거나 혹시 어머니 좀 전에 두근거리다고 그러시면 갑상선 쪽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자세한 상담은 병원에 오셔서 진료 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증상으로 봐서는 심혈관 쪽이라고 봐야 될까요? 갑상선 쪽이라고 그러니까 봐야 될까요? 두근거린 것만 좀 보면은 이제 부정맥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성 있고. 근데 어머님이 혹시 두근거리면서 눈이 좀 튀어나온 거거나 실제로 눈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갑상선 쪽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내과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1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 네, 제가 내과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뭐 피부염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한다고 내가 했는데 피부염에도 대해서 얘기해도 되죠?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피부로 병원에는 참 여러 가운데 다녔는데 복합성으로다가 피부병이 돼 있다고요. 네. 염증이라고 해서. 네네. 그래서 치료를 받고 계속 했는데도 영 낫지를 않고 네. 그냥 계속 반복되고 조금 약 먹고 좀 있으면 좀 갈았다가 도로 일어나고 해서 이게 1년이 넘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게 다른 병이 아닌가. 아버님 그래서 혹시 가려움증만 있으시나요? 아니면 그 피부에 두드러기처럼 발진 같은 게 있으시나요? 막 다 내밀어요. 그러면 아버님 말씀 들어봐서는 만성 두드러기 같으세요. 만성, 1년이 넘으셨으니까. 근데 그게 원인이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고 또 치료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경우는 혹시 이제 내과적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다른 질환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일반적으로 이제 피부과 치료나 이런 게 잘 낫지 않거나 그러시면은 조금 더 이제 큰 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피부과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네. 그러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피부과만 가보지는 마시고 잘 안 낫는 것 같으면 이제 좀 상급병원, 종합병원 피부과 가셔서 그래서 안 낫고 해서 피부염에도 말씀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네. 혹시 그럼 피부과만 가셨습니까? 내과 혈액 검사는 좀 받아보셨는지요? 내과는 안 갔죠. 피부 종이라고 해서는 안 갔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아버님 질환은 피부 질환인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전신적인 질환 때문에 혹시 그럴 수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내과에서는 피 검사를 그냥 병행하는 정도로 해볼 수는 있고 아버님은 증상 봐서는 이제 좀 더 큰 병원의 피부과를 한번 진료 상담하시는 거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내과적인 그래요?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피 검사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피부 질환이 확실하다 싶으면 조금 상급 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상담입니다. 5588번인데요. 제가 한쪽 등에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면서 늦게 오면 아팠을 거라고 하시면서 주사를 놔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럼 대상포진 또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셨는지. 나이는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혹시 지금 나이 괜찮으시면 문자로 5588번님 나이도 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나이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겠군요. 50대 이상 많이 발병률이 높다고 하니까. 그 재발 여부는 제가 이제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대상포진도 이제 재발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보통 한 번 앓고 나면
뭐 두 번째, 이제 특히 세 번째 뭐 재발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지금 문자 다시 왔는데요. 네. 32살. 굉장히 젊으실 때 오셨구나. 이제 평생 동안 또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되는 또 질환이기도 하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흔하게 재발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많아야 앞으로 한 번에서 정말 두 번 정도.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뭐 특정 질환이 복합이 되거나 그러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한 번 앓고 나면은 잘 발생은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대상포진 관련해서도 좋고요. 또 내과 질환, 뭐 복통이라든가 설사, 심혈관 질환, 뭐 장염, 또 역류성 식도염, 또 여러 가지 각종 암과 관련한 증상이라든가 치료에 대해서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스트레스와 과로가 대상포진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드리다 전화 받았죠. 네. 예.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층에서도 대상포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문의 주신 분들도 그런 상황인데요. 대개 이런 경우는 취업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 대인관계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직장 문제, 대인관계, 직장에서 갖는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그러면 이 대상포진도 전염성이 혹시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수두는 전염성이 좀 심해서 일단 병에 걸리거나 혹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제 격리 치료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상포진은 이렇게 격리 치료를 이제 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그렇지만 대상포진도 감염성이 있습니다. 수포를 동반하고 있는 급성기 대상포진 환자와 접촉 시 발생이 가능하고요. 이때는 이제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수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촉 당시까지도 수두를 앓지 않았거나 수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실제 성인기까지 수두 병력이 없거나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감염성은 높지 않으며 수두 환자 접촉에 비해서는 감염성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수두를 앓지 않고 예방 접종도 하지 않은 성인이거나 수두 예방 접종이 완전하지 않은 소아는 접촉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혀가 이렇게 백태가 많이 끼어 있는데 식도염하고 관계가 있나요? 일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신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혀에 백태가 끼게 되면은 혀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혹은 이제 전신 질환 중에 당뇨가 심한 경우가 좀 그럴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뭐 내과 진료를 보시고 내시경을 통해서 식도염 정도를 보고 판단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뇨하고 더 관계가 더 깊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도 그냥 조금 심하지 않은 당뇨보다는 좀 조절되지 않는 당뇨, 그다음에 탈수가 좀 더 심할 때, 이제 그럴 때 좀 그럴 수 있고, 일단 혀 백태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비인후과 진료가 같이 병행되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내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미리미리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날 때쯤 전화해서 상담 제대로 못 받고 끊으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내과 질환 성지병원의 이성원 내과 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사대만이고요. 예. 뭐 좀 물어보라고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성지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았는데요. 예. 그게 이제 서류가 왔는데 위에 뭐 양성이라고 왔더라고요, 아주. 아, 위에 양성 질환 이렇게 오셨단 말씀이신가요? 네. 아, 그게 그 양성 질환이 네.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이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좀 이제 이상이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 검진상에서 표기되는 양성 질환 얘기는 반대되는 개념이 악성 질환이라고 해서 암이에요, 어머님.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양성 질환이라고 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아마 위험 정도만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거는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서 위내시경하려고 조영술을 했어야죠. 아, 네네네. 네. 아, 그래도 이제 조영술을 하셨으면 한번 나중에 내시경이 어머니 증상이 있으면 내시경을 다시 한번 직접 받아보셔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네네. 네, 제가 이렇게 음식 먹고 있으면 이게 아주 생목이 자꾸 올라와요, 글쎄. 네, 예. 네, 그래서 위에 이상이 있나 하고 그것도 양성으로 나오고 그래서 양성 질환이라는 건 이제 나쁘지 않다는 질환의 의미고 어머니 증상은 이제 식도염 증상이니까 한번 병원에 오셔서 필요하면 내시경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내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이제 수두를 앓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주로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그 대상포진은 이제 글자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수포와 발진이 이제 띠 모형으로 나타나는 질환인데 심한 통증, 발진, 수포를 특징으로 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며 다음으로 이제 피부 발진이 발생합니다. 발진은 바이러스가 척수 신경을 따라 잠복해 있다가 재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 분절을 따라 나타납니다. 특징적으로 발진은 거의 중앙선을 넘지 않고요. 편측성으로 한쪽에만 발생하고 띠 모양으로 홍반성 구진과 반점 형태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발진이 시작되면 24시간 내에 이제 수포, 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농포, 고름 물질이 형성이 되는데 발진 발생 대개 한 3일 후에 발생을 합니다. 7일에서 한 10일 정도 지나면 딱지가 형성되고 딱지는 대체로 2, 3주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평균 발진 기간은 약 3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띠 모양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한쪽 피부 측면에 우리가 이제 자 같은 띠를 이렇게 보시면 그 모양대로 이렇게 패턴을 그리면서 수포랑 발진이 이제 그런 모양으로 여기저기 막 나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마치 이제 두드러기 같은 두드러기처럼 이렇게 선을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띠로 형성하듯이. 그렇죠. 네네. 그렇게 난다 그래서 대상포진이라고 그럽니다. 많이 아프겠네요. 이렇게 물집이 생기면. 주로 발생 부위는 어느 쪽에 많이 발생합니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흉부입니다. 대개 한 5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부위, 뇌신경 부위라서 이쪽도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요추신경 부위, 허리 부위, 이제 골반 부위 쪽으로도 빈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에서나 발생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고령의 환자가 더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고 발진 소실 이후에도 통증이 더 지속됩니다. 이제 드물게는 피부 병변 없이 통증만 호소하기도 하고 아주 드물지만 이제 운동신경 세포까지 파괴이 되면 국소마비도 발생 가능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에서나 발생이 가능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가슴 쪽에 많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림 사진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물집이 사실 조금만 생겨도 되게 따갑고 아픈데 이렇게 많이 띠별로 물집이 생기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상당히 통증은 많이,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네, 대상포진 통증은 통증은 이제 환자의 한 70에서 80% 정도 발생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보통 이게 발진 시작 평균 4, 5일 전부터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하루밖에 안 걸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2주 지나서 통증만 있고 발진이 이제 없이 2주 지나서 발진이 이제 나타나서 진단이 좀 늦어지기도 합니다. 통증 양상을 보면 급성 통증의 경우는 수술 후의 통증이나 이제 산통, 분만통인데요. 이거보다도 더 심하다고 표현이 되고 엄청 심하다는 얘기네요. 보통 환자분들이 막 타는 듯하다, 막 굉장히 심하게 쑤시는 듯하다, 찌르는 듯하다, 이제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 이게 대상포진인지 어떤 그 띠별로 이렇게 수포가 생기는 게 증상이 수포가 먼저 생기는 건가요? 가장 먼저 오는 증상은 이제 통증입니다. 만약에 이제 발진이 있고 통증이 오면은 이제 좀 더 진단이 쉬운데 이제 그 통증이 먼저 오고 나서 이제 빠른 분들은 하루, 근데 평균 한 4, 5일 정도 있다가 발진이 나타나니까 통증이 먼저 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대상포진인지를 모릅니다. 잘. 그렇겠네요. 아무 증상이 없는데 통증이 있으면 이게 무슨 병인지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아랫배 쪽이 위쪽 배가 아픕니다. 이제 이러면 아무런 이제 피부 발진이 없으면 혹시 저희들이 그쪽에 뭐 간도 있고 뭐 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실제로 검사를 좀 진행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럼 대상포진과 함께 또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합병증은 대상포진 후 이제 신경통입니다.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합병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피부 병변이 호전된 후 혹은 이제 병변이 발생한 지 1개월 내서 3개월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포진 환자 3명 중 1명에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60세 이상에서 대상포진이 발생하면 50%에서 이 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을 합니다. 이 포진 후 신경통이 잘 발생하는 이제 위험 인자가 있는데요. 이제 급성기 때 아주 심한 통증이 있었다거나 발진 자체가 굉장히 심했다거나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이제 고령인 상태거나 머리 쪽, 안구 쪽을 침범한 안구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치료가 이제 쉽지 않지만 꾸준한 통증 치료를 병행하면 50%의 환자에서 3개월 내에 호전을 보이고요. 한 70% 환자에서는 1년 내 호전을 보입니다. 이제 뇌졸중과 심근경색 발생 위험도도 증가하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늘 더 뭐 진단이라든가 치료라든가 또 말씀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훈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렌즈맨 관설점 최준 대표 모시고 안경에 대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